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들은 어떻게든 소비자들 지갑을 열어 재고를 떨어내기 위해서 판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흠이 나거나 못생긴 과일은 아주 싸게 팔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덤으로 하나 더 줍니다. 흠이 난 가구나 가방 등은 30%에서 70% 할인에 판매합니다. 대구 시내 한 백화점의 흠집 상품전인데 소비자들 반응이 꽤 뜨겁습니다. 어디에 스크래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표가 안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자기 만족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내 가격을 맞춰서 하는 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소비자는 알뜰 구매를, 생산자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조금 판매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저희 백화점에서는 어떤 고객 직객적인 어떤 측면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행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값싼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유명 감자칩을 겨냥해 값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품을 내놨고 새 브랜드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는 콜라도 절반 가격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온갖 판촉전을 펼치고 있는 건 소비자들이 웬만해서는 지갑을 잘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구 경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평균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줄곧 100을 웃돌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에는 99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지수는 지난해부터 계속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가계 수입 전망지수도 100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소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심리를 살리려는 유통업체들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요즘 지역 교육청마다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학과 과학 영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 영재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회를 잘 활용하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중학교 과학실입니다. 토요일이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주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소화제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인데 선생님은 주제만 정해주고 실험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전교생 가운데 20명만 선발해 진행하는 과학 영재반 수업입니다. 평소에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못했던 실험들 할 수 있어서 좋고 제가 좋아하는 과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한 가야금 선율이 들려오는 이곳은 포항의 한 초등학교의 국악 연습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포항 전역에서 국악 영재를 선발해 집중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서울 국립국악학교 등 국악중학교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교육을 미리 받고 오지 않은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모든 국악기를 다루고 기초부터 시작해서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재 교육은 주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대상인데 공부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체육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교사가 영재성과 리더십, 창의성, 인성을 종합평가해 학생을 추천하면 영재성 검사와 면접을 거쳐 1년 동안 112시간의 영재 교육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은 전체의 2.1%, 중학생은 2.3%가 영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업의 절반은 학교 영재학급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청 영재교육원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뒀던 영재교육을 앞으로는 인문, 사회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로 개통 78년째를 맞이하는 군위군의 작은 간이역 화본역에 최근 몇 년 전부터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위군 산성면 화본리의 작은 간이역 화본역. 193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화본역은 하루 6차례만 열차가 정차하는데도 지난해 15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예전 증기기관차 시설에 사용하던 급수탑 또한 볼거리입니다. 화본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레일카페. 역 옆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는 쉬어가는 공간도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관광객이 향한 곳은 폐교된 산성중학교. 6, 70년대 생활박물관으로 조성된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어릴 때 애들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군위 화본역과 화본마을이 정부로부터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자가 더 활발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곳을 찾아서 다른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체험하고 또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화본역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군위군은 마을 벽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볼거리 개발을 통해 화본마을을 관광명소로 더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고도 득점에 실패하며 서울 이랜드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서울 이랜드와의 K리그 챌린지 17라운드 경기에서 대구FC는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고도 상대 골키퍼 김영광의 선방에 막히며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선두권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승점 26점으로 여전히 3위에 머물고 있는 대구는 다음 주 토요일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경남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다양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는 제1회 좋은 수업 나눔 축제를 열었습니다. 오늘 축제에서는 그동안 해온 협력 학습이 시연됐고 수업 실천 결과물이 전시됐으며 수업 개선 포럼도 열렸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교별 교실 수업 개선의 어려움 사례 발표와 현장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육아초등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한 대구시 교육청 결정은 성공적인 행복학교 사업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며 소규모 학교를 위한 방안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폐교 위기의 육아초등학교가 2012년 행복학교 지정 이후 우수한 교육시설로 거듭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교육부의 일광적인 통폐합 정책에 시도교육청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마다 한두 개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 50여 명의 임금 7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제조업체 회장 69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이 씨의 아들인 대표이사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4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빼돌려 자신들의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을 한 한편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호화주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또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채당금을 받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일 서구의 한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석 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이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7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이 고급 빌라 사업에 투자한 30억 원 가운데 11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을 빼돌려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8살 A 경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5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고 8월에는 성매매 현장 단속 과정에서 우체국 공무원이 도망가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 체계의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 하면서도 20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 경북권 소식이었습니다.